일단 뭐 인수분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좀 하고 가자면, 원래 내가 사실 인수분해 단원을 설명할 때 완전 기초적인 유형은 처음에만 잠깐 보여주고 사실 잘 안 합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는 게 일단 최우선이기는 하지. 근데 공식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 너네가 알고 있겠지만, 좌변 우변 자리 바꿔버리면 그냥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잘 외워온 사람들은 사실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추가로 외우려고 하지는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시간 뭐 따로 주거나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풀이를 할 건데, 여기서 7번 공식은 사실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죠. 이거 기억나죠? 우리 곱셈 공식에서도 했었던 얘기지만 요 녀석은 사실은 안 물어봅니다. 교육과정을 외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있기는 하고 그 녀석을 물어는 봐요. 물어는 보긴 보는데 그냥 다음 중 인수분해가 제대로 된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냥 1, 2, 3, 4, 5번 확인용 정도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은 외우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물어보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기에는 요 녀석은 사실 어느 유형에서 바로 뒤에 나오는 보기차식의 유형에서 이미 너희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공식 외우는 가장 기초적인 유형에서 몇 가지 정도만 외우고 바로 패스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그냥 모든 인수분해를 다 설명하거든. 그냥 인수분해라고 하자. 여기 책을 보면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붙어 있는데 나는 요 녀석에다가 기본적으로 묶어서 싹 다 그냥 인수분해 한 방에 설명하고 치워버립니다. 여기 있는 인수분해는 총 5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첫 번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즉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녀석이 바로 뭐다? 공통인수 묶어주는 작업. 여기서는 지금 공통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르고, 여기서도 인수분해 공식에 원래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걔도 지금 빠져 있네요. 뭐냐면 MA-MB 플러스 MC가 있으면 뭐한다? M으로 묶어버린다. 다들 알고 계실 거야. 그 녀석을 제일 먼저 찾아주는 게 최우선으로 할 작업입니다. 아무리 쉬운 형태의 인수분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이 X로 묶어주지 않으면은 안 보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묶어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알았죠? X로 묶어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녀석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요거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 근데 이거는 개수 가지고 조금씩 장난치는 것 뿐이지. A 대신에 2A가 들어간다던가 B 대신에 뭐 4B 제곱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장난만 치는 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똑같고요. 세 번째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통부분이라고 합니다. 공통부분은 공통인수랑은 조금 다른 게,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서 들어가 있는 녀석을 공통인수라 부른다면, 공통부분은 몇 개의 항에는 없고 그 앞에 있는 몇 개의 항에만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되는 녀석.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는 뭐한다? 기본적으로 치환을 하고 출발을 한다. 요게 이제 공통부분형 문제죠. 요거 이제 너희들이 아마 잘 풀어왔을 건데, 거기서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일부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에서 조금 독특한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보기차식은 오늘 예시 문제 가지고 하나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보기차식 녀석도 결국 뭐다? 공통부분 치환형의 좀 독특한 녀석이라고, 어쨌든 내부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치환형으로 풀리긴 합니다. 근데 치환형을 들어갔을 때 풀리는 문제가 한 20%? 풀리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치환이 아닌 또 다른 풀이가 하나 존재하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나오는 풀이가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보기차식은. 바로 뭐냐면 변형형입니다. 너희들 잘 풀어왔을라나 모르겠네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기본적인 공통부분 치환형은 보여만 주고 풀지는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뭐한다? x제곱 마이너스 3x가
앞에 두 개의 항에는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만약에 여기도 곱해져 있었다면 그거는 공통 인수 문제가 됐을 거고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여기가 없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뭐한다?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문자 x로 잠깐 치환을 해볼 거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과정이 보인다. 그쵸?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기본적인 치환형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갈 거냐면 이번에는 보기차식 문제로 가볼게요. 보기차식 문제 중에도 이런 게 있기는 하지.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x제곱이 여기에 있는 게 x제곱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x제곱이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고 여기는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공통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치환을 해서 풀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식이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기차식은. 그래서 보기차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게 아니라 어떤 게 기본적인 형태다?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겁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요 녀석 인수분해 다들 뭐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단 치환형으로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걸 확인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까 얘는 치환형이 아니란 얘기니까 다시 패스. 변형형으로 돌아갈 거고 변형형으로 갈 때 어떻게 해주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 보통 이게 해설지를 보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풀이를 보면은 이것을 적당하게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적당하게 변형하세요가 한눈에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4차항과 상수항은 그냥 두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되는 항은 누구? 가운데 있는 2차항이 될 거고 2차항의 형태를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그 다음 과정에서 뭐가 나오도록 제곱식에서 새로운 제곱식을 빼는 형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기 위해서 자, x 4승과 1이 있어. 여기에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이어야 제곱식을 만들겠니?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후보는 뭐다?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그럼 플러스 1일 때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마이너스로 가면 되고 마이너스를 해보고 안 되면은 플러스로 돌아오면 되죠. 지금의 결과는 뭐다? 결론은 뭐다?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는 x제곱에 플러스 1 여기서는 x의 전체 제곱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뭘 이용하도록? 합차를 이용하도록 변형을 하는 거죠. 맞죠? 네,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형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기차식의 기본 풀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x제곱 플러스 1과 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인수분해 끝이라고 하면 돼요. 됐죠? 다들 할 줄 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지금 형태를 맞추려고 괄호를 쳐놓고 제곱을 해놨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분명히 이렇게 할 거거든. 그때 진짜 많이들 하는 실수. 뭐 여기 개수가 좀 장난쳐져 있을 거야. 두 배 이러면서. 그때 요 녀석을 이렇게 잘못 쓴 놈들 진짜 많아요.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제곱 속에 있는 놈만 가지고 합차. 맞지? 재채기 나올 뻔. 자, 어쨌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아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자. 요거 보기차식 보기차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4차항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A4승과 B4승이고 2차항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A제곱 B제곱이다. 그치?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자? 완전 제곱식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다? 2배의 A제곱 B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A제곱 B제곱을 하나 빼줘야 될 거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은 A제곱에 플러스 B제곱의 완전제곱식 뒤에 있는 녀석은 AB의 완전제곱식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뭐 할 수 있겠다? 합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풀지 공식을 외워서 절대로 접근 안 할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이게 지금 하이하이에는 아마 너무 쉬운 문제라서 없을 텐데 하이하이에 없고 하이매스 같은 좀 더 기본 교재를 가보면은 잠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음 중 인수분해가 잘 된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하면서 얘가 보기 한 4번 5번 나옵니다. 거기에 해설지를 보면 이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웃긴 게 조금 지나서 한 유형 3번 4번으로 넘어가 보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때는요 보기차식으로 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잠깐 공식으로 외워볼까 시도만 한 다음에 바로 보기차식으로 풉니다. 문제집들이 원래 그렇게 풀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기차식 말고 다음 공통부분 말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 보자. 너희들이 지금 숙제가 11번을 활용이고 22번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녀석은 이제 문자가 2개 이상 들어와요. 요 녀석 때문에 사실 너희들이 많이 괴로울 거야. 나중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수투가 되고 했을 때. 알았지? 자, 문자가 여러 개면 기본적으로 뭐 한다? 두 문자를 각각 문자 취급할 수도 있지만 방정식이나 함수로 넘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들어가냐면 한 문자를 기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 문자에 대해서라고 하자.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을 진행하면 돼요. 여기서 어떤 문자를 잡느냐? 그거는 사실 규칙이 차수가 낮은 녀석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차수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나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라면은 아무나 A에 대해서 보통 내림차순 하겠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A가 3차, B가 3차, C가 2차면 C에 대해서 반드시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은 그 내림차순 한 뒤의 형태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보임.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식을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됨.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보통 어떤 문제냐면 A도 3차고 B도 3차고 C도 3차일 때. 셋 다 3차일 때 사실 잘 안 보이는 녀석들이 있거든. 그때가 사실 너희들한테는 문제가 될 거야. 약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문제를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그런 문제를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이 유형에서는요. 내림차순 정리하면 뻔히 보이는 그런 문제들은 당연히 많이 나오지만 그런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사실은 한두 번만 풀어보고 나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할 수가 있거든.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역할은 내림차순 정리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진짜 극히 드물게 나오는 그런 녀석들. 그게 이제 심화 교재들 있지. 하이하이는 아마 심화 교재 중에서 좀 쉬운 편이라 없을 텐데 일품, 블랙라벨 이런 데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안 보이는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걸 나중에 연습하셔야 된다고.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5번. 얘가 사실은 너희들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했었습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뭐 한다? 인수분해. 근데 너희들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일단은 뭐 합니다? X에 대해서 공통인수 묶을 거 다 묶었고 공식을 쓸 수 없는 형태라서 다음 과정을 보고 싶은데 튀어낼 녀석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문자는 하나고 하나에 대해서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너희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지. 그때 뭐 합니다? 주어진 식을 fx라고 했을 때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 값을 찾아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다? 그 알파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진행하는 거임. 왠지는 앞단원이었던 인수정리에서 다 설명했었죠.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 하나씩 찾아내는 인수분해. 알았어? 끝. 그리고 나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두 가지. 하나는 이번 단어에서 나오는 녀석이에요. 아마 하이하이에 있을 텐데 개수가 대칭형인 형태의 4차식, 3차식 같은 거, 5차식 같은 거. 그런 인수분해가 하나가 있고요. 뭔지는 다음에 좀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 없으면 내가 가지고 올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번 단어는 아니고 다음 단어, 다다음 단어. 오늘 하는 거 말고 다음 시간에 할 단원인데 2차 방정식으로 가보면은 나오는 녀석입니다. 뭐냐면은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 여기까지 해서 인수분해는 총 7가지로 끝이 나요. 오케이? 요 녀석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계속해서 모든 식을 인수분해 하러 가는데 이번 단원이 핵심이다 아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이번 단원은 결국 어떤 단원을 연습하기 위한 과정이냐면 전부 다 고차 방정식이에요. 저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방정식의 파트의 첫 번째 고차 방정식, 그 다음 두 번째가 연립 방정식이고 그 고차 방정식 파트를 설명하기 위한 단원이고요. 그럼 고차 방정식 단원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걸 그대로 써준 다음에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라고 하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막 하고 나면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이 0대대로 하는 게 인수분해 된 식에서 0대대로 하는 거에서 각각의 근을 찾으러 가는 거랑 다른 게 없거든.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뭐 하세요?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게 고차 방정식에서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같이 이제 심화반은 나중에 할 얘기가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가끔 질문을 하죠.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은 없나요? 라고. 있죠. 근데 1학년 때는 못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무조건 고차 방정식 만났다 싹 다 뭐만 하면 돼. 인수분해를 어떻게든 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 7가지에 다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나중에 인수분해 안 되는 녀석, 인수분해 안 되는 녀석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녀석을 다루러 가는 단원이 바로 수학2야. 그래서 수2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고1 때 만나는 인수분해, 뭔 소리야?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떻게든 찾아달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사실 자꾸 난이도 높은 녀석을 풀어보면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 잘 체크해두세요. 뒷단원에서 다시 또 나올 거고 또 다시 한번 너희들 괴롭힐 거니까. 알았지?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인수분해 단원은 끝. 자, 이거 가지고 뭐 질문 딱 2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왜 교수인지. 자, 일단 11번 갑시다. 요 녀석은 식의 생김새가 이미 뭐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요거 말고 앞 단원에서 공식을, 앞에 문제에서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들 있지. 그거 전부 다 뭐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개수나 차수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하더라도 x의 3승 플러스 1과 x의 3승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x의 6승 마이너스 1이 된 건 다들 알 거야. 그럼 거꾸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얘를 가지고 돌아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들이 어떻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 x 3승이라는 녀석을 제곱하고 1이라는 녀석을 제곱해서 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까지 넘어와야 되겠지. 물론 이 녀석을 인수분해 추가로 하는 거는 그 뒤에 또 할 얘기고. 맞죠?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야. 이거 11번 질문인 사람 싹 다 손들어 봐봐요. 누구예요? 11번. 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분자와 분모를 봐봐. x 3승 마이너스 1과 x 9승 마이너스 1의 생김새를 보니 어때? 분자인 x 9승 마이너스 1, 10에 9승 마이너스 1은 10의 3승의 전체 몇 승?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뭐로 보이는 거? 3승 빼기 3승. 그래서 분자를 어떻게 정리해버리면 된다? 10의 3승 마이너스 1에다가 10의 3승의 전체 몇 승? 제곱 플러스 10의 3승 플러스 1. 뭐 쓴 거예요? A 3승 마이너스 B 3승 인수분해 공식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분자가 어때? 10의 3승 마이너스 1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럼 그걸 약분을 하고 나서 남은 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뭐임? 10의 6승 플러스 10의 3승 플러스 1. 여기까지 왔니? 왔는데 질문이니?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답은 뭐야? 요 놈이 최고짜리 숫자 수를 결정하겠지. 또 몇 자리 수예요? 라고 했는데 6자리라고 하지 말고 0이 6개고 그 앞에 1이 있으니까 몇 자리? 7자리 수. 됐지? 그냥 이렇게 푸세요라는 얘기였습니다. 자릿수를 물어본다고 해서 자릿수를 구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수 자체를 구할 수 있음. 알았어? 네, 그 다음에 22번 어떤 문제지? 보기 전에 아까 나왔다 야. 그쵸? 방금 내가 든 예시 그거다. 그쵸? x 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같이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녀석 고기차식은 뭐다? 사차항과 상수항을 뭐 하세요?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생각하면서 적당히 변형. 그 다음 과정에서 뭐 나온다? 제곱식 마이너스 제곱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x4승과 1을 보면서 너희들이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x제곱은 뭐여야 한다? 일단 2x제곱인 것까지는 찾아올 수 있겠지. 앞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얘는 x제곱과 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제곱을 할 건데 그 다음 과정에서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제곱에서 나오죠. 얘가 만약에 뭐라면 마이너스라면 원래 식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3x제곱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만들어질 거야. 하지만 여기를 뭐라고 잡으면 플러스 2x제곱이라고 잡으면 x제곱 하나를 빼야만 같아지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뭐야? 뒤가 x라는 식의 완전 제곱식을 빼는 게 되니까 이건 플러스가 맞네.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로 채워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는 고정? 4차항과 상수항 고정. 누구를 바꾼다? 2차항 자리를 개수를 그 다음 과정에서 제곱식이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알았죠? 예, 끝! 그러면 다시 한번 뭐야? 그래서 답은 x제곱 플러스 1과 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거죠. 끝! 이렇게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고 두 2차식의 합은 둘이 더하는 거니까 2x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지? 요?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보기차식 형태. 그러면 이번 단어는 끝. 인수분해 단어는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32번에서 숙제를 끊었잖아. 저기 뒤에서 잘 안 보이는 녀석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지금 잠깐 풀고 넘어갑시다. 숙제 질문이 생각보다 적어서 한 두어 개 정도만. 39번, 43번. 혹시 여기 푼 사람 있나? 없죠? 39번, 43번. 그 다음에 45번까지 3개. 39, 43, 45. 요 3개만 풀어보세요. 45번은 별표 치시고요. 자, 45번은 다시 시간 줄게요. 2개만 합시다. 39번은 있잖아. 일단 뭐 인수분해를 하라고 해서 인수분해부터 고민하고 막 곱셈공식 하라고 해서 곱셈공식부터 고민하고 뭘 하라고 해서 뭐부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1학년 때 또는 중3 때, 중2 때 배웠던 녀석들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갑시다. 먼저 배운 것부터 식정리. 이 분수식을 보면 결국은 분수 더하기 분수잖아. 분수 더하기 분수면 뭐하니? 당연히 우리는 통분하세요라고 배웠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로 통분합니다? BC로 통분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AC로 통분을 하겠죠. 여기는요, AB로 통분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은 분수들의 덧셈이니까 다시 한번 뭐 하겠어? ABC로 통분을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미리 ABC로 통분을 해버리자. 자, 간다. 분자는 일단 BC로 통분했다 치면 분자는 B 더하기 C.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거기다가 A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A제곱에 B 더하기 C라고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AC로 통분을 해주면은 A 더하기 C로 분자가 통분됐고 그 다음에 뭐야? B는 앞에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A, B, C로 만들기 위해서 B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B를 한 번 더 곱하자. 그 다음에 얘도 뭐야? A, B로 통분을 하고 나면 요 괄호 속에 있는 분수는 분자가 A 더하기 B가 됐을 거고 그 앞에 C가 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를 A, B, C로 통분할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C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아까 승현이한테 앞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요 녀석을 볼 때 이 B 더하기 C는 뭐로 고칠 수 있다? 마이너스 A 삼성으로 고칠 수 있거든. 뭐? sorry.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A로 고칠 수가 있거든. 근데 앞에 A 제곱이 있으니까 A 삼성으로 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C를 뭐로 가버리세요? 마이너스 B로 가버릴게요. 그럼 마이너스 B 삼성입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버릴까요? 좀 이따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C 3승. 마이너스를 묶자. 그리고 분모에 뭐 있음? A, B, C. 여기까지 올 수 있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 뭐? 요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혹은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제는 이거 지울게요. 뭐가 하나가 있냐면 공식 중에 요거 하나 있어요. 아이 길어. 인수분해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자.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에서 마이너스 3abc 해버리면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여기서 곱셈 공식 단원 앞단원이다. 방식의 연산에서 보면은 이때 만약에 a, b, c의 합이 뭐라면 0이라면 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아마 첫날 너희 그 테스트 수업 직전에 클리닉을 먼저 하면서 테스트 내가 외우세요 하고 시험 본 거 있죠. 거기에 나오던 단 A, B, C의 합이 0이라면 얘가 통째로 우변이 날아갈 거기 때문에 얘가 0이다. 즉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마이너스 3ABC가 됩니다. 둘이 같아져요. 맞죠?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뭐도 존재하냐면 거꾸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랑 3ABC가 같다면 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로 가지게 되냐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변이 0인데 우변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곱하고 있는 식이 0이니까 얘가 0이 돼도 상관없죠. A, B, C의 합이 0일 수도 있지만 뭐여도 된다? 뒤에 게 0이어도 됩니다. 근데 기억나요? 이 식 자체는 또 어디서 나왔었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있었어요. 오케이? 내가 설명을 해준다고 해놓고 그때 까먹었던 것 같은데 3승, 뭐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하고 있는 녀석은 그 앞에다가 이 2배를 하고 2분의 1배를 할게요. 원래 식과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이 2배를 하는 녀석은 뭐 해주고 나면 분배를 해주고 나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는데 ca가 되는데 앞에 있는 a제곱과 두 번째에 있는 b제곱 하나씩만 가지고 올게요. 계수 1로. 그 녀석은 얘랑 같이 뭐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즉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 그리고 b제곱 남은 거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가지고 오면은 b 마이너스 c의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제곱 남은 거 하나, c제곱 남은 거 하나랑 얘를 가지고 오면은 c 마이너스 a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앞에 몇 배? 2분의 1 붙는 요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다? 얘가 0 된다는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거는 셋 다 빵빵빵. 그럼 얘도 빵, 얘도 빵, 얘도 빵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A, B, C가 서로 다 뭐하다? 동일하다. 자, 요 녀석을 너네가 역시 좀 심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만날 녀석입니다. 그래서 뭐를 딱 보자마자 우리는 지금 A, B, C 합이 0이다를 보자마자 그리고 이 식의 생김새를 보자마자 분자에 있는 녀석은 뭐다? 저 A 3승, B 3승, C 3승은 결국 뭐다? 그냥 3ABC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Got it? 알겠음? 뭐 때문에? ABC의 합이 0이기 때문에 3승끼리의 합은 3ABC랑 동일한 거를 외우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마지막 답은 나옵니다. 자, 답은 틀리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도 저기 빨간 색깔까지 여기까지 식변형은 당신들이 해왔었어야 되는 거임. 자, 알겠니? 예,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 얼른 해두세요. 다 되면은 43번으로 갈게요.
자, 42번 답 보여? 딱 보자마자 12 보여. 얘들아, 지금 이게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으로 봐야지 한 두 개짜리의 3승 공식, 두 개짜리의 3승 공식 이게 아니야.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얘는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에요. 그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이 각각 A-B, B-C, C-A야. 그때 너희들은 A 자리에 A-B, B 자리에 B-C, C 자리에 C-A인데 너희들이 시키지 않았지만 세 개를 더해봐. 얘랑 얘랑 얘를 더해봐. 0인 거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 해설지는 이렇게 풀 거야. A-B를 X, B-C를 Y, C-A를 G라고 하면 지금 주어진 거는 아이씨 뭐래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G 3승이 36입니다 고 물어보는 거는 X, Y, G를 물어보는 거야 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에서 이때 X, Y, G를 더해보면 0이구나. 그래서 이거 자체가 3XYG가 되고 그래서 답은 10이야 하고 끝내는데 치환을 안 해도 풀 수 있겠니? 내가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불필요한 치환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치환은 공통된 식이 뭔가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을 때 하는 작업이 치환이기는 한데 굳이 불필요하다면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의 형태라고 딱 보자마자 그 녀석들의 합은 0이네. 아 그럼 이거는 그 세 녀석들끼리 곱한 거에 3배로 바뀐 녀석임. 오케이? 그래서 답은 12 하고 넘어가시면 가장 베스트. 그래서 눈으로만 보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3번 풀이라고 정하실게요. 알았죠? 어쨌든 요게 이제 해설지 풀이일 거라서 이거는 뭐 지우진 않을게요. 자, 43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간 조금 더 줄까? 이거 지금 하다가 멈춘 상태지, 대부분. 조금만 시간 더 줄게요. 풀어봐요. 요 녀석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푸세요! 라는 형태가 안 보이는 문제죠. 뭐죠? 문자가 몇 개예요? 2개 이상. 3개 쓰이고 있다겠지. 그래서 이건 뭐다? 내림차순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승윤이 말대로 뭐 해야 돼요? 전개한 다음 내림차순 정리. 누구에 대해서? 아무 문자나 하나. 왜? A도 3승, B도 3승, C도 3승이거든. 자, 어쨌든 일단 전개를 해볼까?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의 플러스 A제곱에 B 플러스 AB의 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C의 플러스 마이너스 BC의 제곱에 마이너스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의 C까지 하고 나면 여기서 한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땡큐 또는 적당하게 묶어가지고 뭐냐 어디 갔냐 여기 지웠지 공통 인수를 찾아가도 땡큐 뭐든 좋습니다. 알았죠? 공통 인수는 근데 내가 너무 복잡한 식에서 나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발견을 하면 땡큐인데 발견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해주는 얘기는 공통인수 문제 중에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는 공통인수를 못 찾아도 괜찮아. 왜? 어차피 다음 단계인 뭐 공통인수 찾고 공식 사용하고 공통부분 치환형이 아닌 걸 알면은 우리는 뭐 하러 갈 거거든. 문자 여러 개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러 갈 거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면 분명히 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내림차순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뭐 해야 돼?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A 3승 그럼 A에 대한 이창 얘랑 얘 B-C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A에 대한 1창 얘랑 어디 갔어? 얘 미리 센스 있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합쳐로 써주면 더 땡큐. 물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필요할 수도 있음.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 뭐예요? 얘까지 B3승 C3승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BC로까지 묶어주면 B 더하기 C 묶여 들어감. 그렇죠? 여기서 당신들이 찾아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든요. 맞죠? 자, 앞에 있는 요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B3승 더하기 C3승도 B 더하기 C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BC 플러스 B제곱 C제곱 에다가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BC로 묶어주면 B 더하기 C라고 생각하고 가보자. 알았음? 또는 요 녀석을 한 방에 생각해가지고 B 더하기 C로 묶어줬더니 남는 게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래서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식임. 이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알았죠? 어쨌든 여기서 당신들은 찾아줘야 함. 누구를? 공통 인수를. 이제는 내림선 정리했으니까. 여기서 이게 만약에 2차식의 꼴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100%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쵸? 그거겠지만 3차기 때문에 어떻게든 너희들은 공통인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뭐가 공통인수로 보여요? 첫 번째 두 녀석은 a제곱으로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녀석은 b 플러스 c 곱하기 b 마이너스 c로 묶어주면 남는 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가 되네.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얘네들 굳이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 없다. 그치?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왔음? 네. 요 문제가 바로 아까 내가 말했던 내림선 정리했는데도 잘 안 보이는 녀석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쉬운 예시. 알았음? 요렇게 공통인수를 찾아주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C가 90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얘가 0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답은 0. 하고 끝. 요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됐죠? 43번 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45번은 풀 시간 드릴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 자, 얘들아.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녀석입니다.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문제가 있고, 어떤 1차식의 제곱을 주고 그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알았죠? 두 가지 문제 동일한 풀이가 진행돼요. 제곱으로 나눈다.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알았음? 근데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다가 뭔가 qx라는 식을 곱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식의 생김새를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x 플러스 1 중괄호 x 플러스 1 qx 이게 다죠. 맞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다? 플러스 0 플러스 0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수로 갖는 문제는 뭐다? x 플러스 1로 처음에 한 번 나누면 나머지는 0이며 두 번째 그 몫을 한 번 더 나눠도 나머지는 0입니다. 이거예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고민 없이 5창, 4창 없는 거 조심, 3창, 2창도 없네요. 1창과 상수항에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두 번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진행을 해요. 어우, 팔 아파. 그때 나오는 두 개의 나머지가 모두 다 얼마다? 0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먼저 나오죠? 계산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B.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마이너스 2겠네. 답 맞게 나왔냐? 맞게 나왔어? 틀렸어? 맞았어? 아니, 너 답. 1번 나왔어? 오케이. 요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근데 이 문제는 어느 한 유형? 어느 한 개념 설명보다는 그냥 이 유형 설명이긴 합니다. 알았죠? 자, 다음. 그럼 이제 오늘 어디로 가자? 복소수로 가보자.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켰지? 복소수. 간다. 복소수. 자, 복소수는 처음 배울 때 사실 어렵지, 두 번째 할 때부터는 그래도 많이 할만한 녀석이에요. 처음에 할 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던 연산들이 많이 깨져버리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많이들 질문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할 때는 처음 보는 연산들, 처음 보는 규칙들이 슬슬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 수월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틀부터 얘기를 할게요.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어디냐면, 일단 수의 체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사용하던 수는 어떤 수? 자연수.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저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0이라던가 음의 정수를 포함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뭐라 불러요? 정수라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좀 더 넘어가면서 나오는 게 바로 유리수인데, 유리수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별다른 이름은 없죠. 유리수 자체의 정의가 뭔데요? 정수를 가지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전부 다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1분의 3과 같은 녀석도 유리수에 속하지. 즉 정수도 유리수에 속하게 되고, 얘들은 뭐야? 약분을 하더라도 정수꼴이 되지 않는 유리수. 예를 들어서 3분의 2 같은 거, 혹은 어떤 거? 순환소수 같은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거기다가 성격이 완전 다른 무리수를 섞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우리는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알고 있던 수의 범위는 이게 단데,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죠. 누구를? 허수라는 수를 추가해서 복소수를 만들게 되고, 우리는 복소수를 배웁니다. 즉 실수는 이미 아니까 허수를 추가하는 건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보면은 5단원인가? 거기 보면 실수란 단어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원래 사실은 독학을 하는 사람들은 배워올 녀석이 몇 개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 유형, 그 녀석이 필요한 유형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허수로 바로 갑시다. 그럼 실수와 대비되는 허수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실수의 성질, 바로 뭐다? 제곱을 하게 되면 항상 양수 아니면 0이 된다. 그래서 허수는 어떤 수? 야, 제곱을 하더라도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있지 않을까? 에서부터 출발한 게 바로 허수죠.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아닙니다. 맞죠? 자, 어쨌든 그래서 뭐다? 그러면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놈의 정의가 뭐였어? x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을 제곱을 했을 때 a가 만들어지는 그런 x라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수라 부르죠. 제곱수랜다. 미쳤나봐. 제곱근이요. 그런데요, 만약에 x제곱을 3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x는 뭐다?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면서 루트 3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지. 정확하게는 제곱근 3과 3의 제곱근은 구분해야 되는데, 3의 제곱근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다. 지금 마이너스는 생략하고 볼게요. 그러면 어떤 수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도 존재하지 않을까? x는 어떤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3. 그런 식으로 x 안에 마이너스 루트 4, x 안에 마이너스 루트 5 하면서 이런 수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지. 이런 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지. 그러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허수인데, 복소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개념은 바로 뭐다? 허수, 단위, i. 바로 뭐냐면, 지금 같은 수를 전부 다 허수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 녀석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바로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의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1의 루트 3, 루트 마이너스 1의 루트 4, 루트 마이너스 1의 루트 5.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다 붙어 있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허수 단위 i. i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 모든 허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좀 작은 수.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녀석은 뭐예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얘라고 부른 거니까 말 그대로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모든 복소수를 표현을 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다? 복소수 a 플러스 bi. 그때 용어만 설명을 하자면은, 자, 여기서 a의 이름이 뭐예요, 성호씨? 기억나나요? 복소수를 표현할 때. 그렇지. 그럼 허수 부분은 누구야? 그렇지. 자, 여기서 학교 쌤들이 가끔 실수하시는 거 있다. 학교 쌤들이라서가 아니라 좀 옛날 쌤들이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i에 붙어있는 개수인 b만 허수 부분입니다. 근데 가끔씩 뭐라고 하시냐면 bi를 통째로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는 쌤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 문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그거 가지고 페이크 문제를 내요. 알았죠? 2-3i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i이다 라고 해서 틀린 보기를 만들어 둔다고. 알았죠? 허수 부분은 뭐다?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이 용어를 설명하고 싶은 게 끝이었을까? 절대로 아닙니다. 단 A와 B는 무슨 수? 반드시 실수라고 합니다. 요 녀석이 정말 베스트,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가지고 단 저거 가지고 참거지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애들이 실제로 많이 틀려오고요. 자, 일단은 계속 갈게요. 여기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복소수의 연산으로 넘어갈 분류부터 할까? 복소수의 분류로 넘어갈 건데, 복소수라는 거는 결국은 뭘 가지고 있다?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든 복소수 G를 뭐라고? A 플러스 BI라고 표현을 할 거야. G는 A 플러스 BI입니다.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 B가 0이면 무슨 수? B가 0이면 그렇지, 실수가 됩니다. 이때도 정말 조심할 거 하나, 내가 또 말 안 했지만 당연히 강조할 거라서 말 안 했지만 A, B는 실수란 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런 보기를 만든다고. 다음 복소수 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A 플러스 BI에서 G는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B가 0이면 G는 실수이다. 맞아, 틀려? 거짓인 복이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되게 희한하게. 왜 틀렸어? A, B가 실수하는 말이 없어서. 그럼 B가 0인 것 중에도 허수는 있나요? 네. A가 I. 알았음? 그거 장난 많이 칩니다. 자, 어쨌든 계속 갈게요. B가 0이면 실수다. B가 0이 아니면 뭐다? 반드시 허수다. 근데 허수 중에서도 종류를 나누죠. 그 중에서도 뭐 A가 0이 되어서 어디 갔어? 실수 부분이 사라지는 허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순허수라고 부를 거고, A가 0이 아니라서 실수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 녀석을 뭐라고 부릅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즉 이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녀석은 바로 뭐란 얘기지? 순허수란 얘기지. 그치? 물론 얘도 필요는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 분류를 합니다를 설명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왜 이름을 나누고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성질적인 측면 혹은 문제 출제 유형으로 설명하자면은 전부 다 뭐냐면 얘도 뭐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특징이 나옵니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 나올 거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나올 거야. 그런데 순허수는 제곱하면 뭐 나와요? 음수가 되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반드시 제곱하면 뭐 나와요? 허수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좀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G에 대해서 블라블라 설명 나오는데, G제곱이 실수이기 위한, G제곱이 양수이기 위한, G제곱이 음수이기 위한, 이런 식으로 막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결국 G제곱이 실수란 얘기는 뭐야? 이거부터 할까? G제곱이 음수란 얘기는 뭐야? G는 여기 있는 수는 순허수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 G제곱이 양수란 얘기는 뭐야? G는 실수입니다. 단
0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 있지. 제곱을 했을 때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g라는 수를 실수나 순허수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고 방금처럼 예시가 나옵니다. 알았죠? 다음. 분류하고 나면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복소수의 연산. 근데 복소수의 연산 그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수월해요. 결국은 뭐라고만 생각하냐면 되냐면 약간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건 사실 없습니다. 복소수에서 덧셈 뺄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다항식의 연산에서의 덧셈 뺄셈 뭐 해주면 돼요? 동류형 정리만 하시면 되죠. 그럼 복소수에서의 동류형이란 건 뭐야?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따로 덧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 그 다음에 곱셈이라던가 나눗셈도 뭐야? 뭐 하시면 돼? 결국은 다항식의 연산의 나눗셈 빼자. 곱셈처럼 뭐 하시면 돼요? 뭐만 잘하시면 돼요? 전개만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요. 다른 말로 분수죠. 분수꼴은 뭐만 잘하시면 돼요? 분모 정리. 분모 어떻게? 유리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분모의 유리화 하듯이 얘네들은 뭐 하면 된다? 실수화 하면 됩니다. 여기 근데 승현이 여기 보여? 서랍에 가려가지고 보이냐? 살짝 보이네. 오케이. 됐죠? 분모를 실수화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화 할 때 또 설명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혈례복소수라는 게 있죠. 자, 간다. 성호야, G라는 복소수가 있어. A 플러스 BI입니다. 그 G라는 복소수의 켤레를 기호로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 G 위에 짝대기. 그걸 뭐라고 읽냐면 그냥 G 바. 알았죠? 바. 자, G 바. 바 뭐예요? 차승현 씨? 그렇지. 근데 그 부가 설명을 하고 갑시다. 뭐? 또 붙어야 되는 누구? 단 A, B는 필수. 그 말 없으면 역시 이 얘기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켤레를 만드는 건 결국 뭐다?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켤레도 역시 아까 순허수라고 이름 부르고 하는 것처럼 켤레 복소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켤레라고 이름을 굳이 붙여놓겠지. 2 플러스 3i의 켤레를 굳이 2 마이너스 3i라고 부르는 이유. 왜 굳이 우리가 켤레 하면서 그 녀석을 독특한 복소수 취급을 하게 되냐면 켤레 복소수는 합이나 곱, 차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합이나 곱은 뭐야? 더하거나 곱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둘이 빼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순허수가 되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합이나 곱이 실수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분모를 실수하는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죠. 분모 분자에 분모의 켤레를 곱해버리기.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딴 거 빠뜨린 게 없나 내가 지금?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음수 마이너스 2, 음수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뭐 루트 속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게 들어가는 녀석.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루트 AB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게 깨지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 단어에서도 그대로 가요. 루트 A에서 루트 B를 나눈다라고 하면 뭐예요? 루트 B분의 A로 가는 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성립하기는 해요. 대신에 그게 예외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 뿐이지. 얘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얘가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 딱 하나. 자, 기억나나?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어. 그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경우
A와 B에 대한 조건. 혹시 수민 씨 기억나요? 빨간색이요. 노란색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 A, B에 대한 조건. 일 때는 루트 A,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잖아. 뭔지 기억나? 둘 다? 아, 아닌데. 음수, 그렇지. 루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자체가 허수가 되는 거고 A, B에서는 둘 다 음수죠. 자, 그럼 하나만 더. 윤승현 씨, 여기서는 언제 이 식이 성립하지 않고 루트 A 나누기 루트 B가 합쳐질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게 되는 거였죠? 기억나시나요? B가 음수? 그렇지, 똑똑하구만. 잘 기억하네.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이게 성립합니다. 예외 하나 설명 끝.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 빨간색 가지고 이번 단어는 주로 물어보지만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가면서 빨간 거 하나 추가. 되었어요? 그럼 복수수 단어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문제 몇 개 풀어보면은 끝. 쉽죠? 자, 갑니다. 복소수로 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중요했던 거, 내가 설명한 거 중에 중요했던 거 위주로만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좀 너무 좀 세부적인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좀 너희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형들 위주로만 할게요. 자, 첫 번째 몇 번을 풀어보냐면 이거는 뒤에서 원래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기는 한데 천천히 가자. 내가 설명한 순서대로 가자. 자, 아니야. 뒤로 가서 16번 풀어봅시다. 아까 했던 거죠? 15번 보면은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16번은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 7번 보면은 나의 조건에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 이 조건들. 자, 16번 기기. 제곱을 하면 양수다.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 원래 수는 뭐였을까? 내가 설명한 거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죠? 쭉이 보여? 가운데쯤? 있죠? 제곱하면 양수. 원래 수는 뭐였지? 얘가 아닌 이유는? 그렇지. 자, 갑니다. 볼게요. 고개 들어봐요. 제곱이 양수가 되세요. 제곱을 했는데 뭔가가 성질이 나온다라는 거는 복소수의 분류해서 설명했다 요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세요. 요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3승이 실수, 4승이 양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야. 알았음? 오케이? 그것도 여기랑 똑같은 유형이고 우리가 이거 배운 거를 바탕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았음? 기억하세요. 3승이 실수, 그 다음에 뭐? 4승이 양수, 뭐 이런 것들 예시. 3승, 4승을 제공할 때. 알았죠? 하나. 지금은 근데 어쨌든 제곱이 양수고 제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원래수 이거 복수 G라고 할까? G를 뭐 해주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쪼개달라는 얘기고, 제곱을 했는데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수 자체가 일단 뭐가 돼야 됩니다? 실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된다? 그게 끝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G가 실수라고 하면 G제곱은 양수 아니면 0입니다. 그럼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뭐? 0이 아닌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대신에 얘는 0이 아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빨간색 녀석을 찾아주면은 X값은 1과 2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와 3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제외해 답은 1입니다. 1. 알았죠?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X값 아무나 쓰세요 또는 둘 다 쓰세요가 아니라 B제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0은 아니다. 말 숨어있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 요유형 설명이었습니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혈내복소에서 성질 요거는 중요하기는 한데 뭐 두 번, 세 번 하는 애들한테 다시 설명할 건 아니라서 일단은 패스.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좀 더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 단계라고 생각할까? 자, 20. 3번 풀어주세요. 자, 갑시다. G제곱 더하기 G바가 0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음 이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G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요 식이 세상 처음 보는 녀석일 때가 있을 거고 여러 번 봤던 녀석일 때도 있습니다. 그 녀석은 너희들이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겠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외워야 돼 라고 하는 식의 생김새를 보면은 G와 G바에 대해서 앞에 개수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다거나 차수들이 똑같다는 식으로 보통 주어져요. 지금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배운 데이터도 많이 안 쌓여서 거의 완전 처음 보는 문제인 거죠. 그럼 처음 보는 식을 가지고 풀어줄 때는 뭐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써봅시다. 뭐 나옵니까? G제곱은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거기다가 G바는 뭐야? A 마이너스 BI. 근데 더해서 뭐가 됐다? 0이 됐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제곱이 0입니다고. 두 번째 허수 부분 B로 묶어주게 되면 2A 마이너스 1이 I까지 했을 때 이게 0입니다. 맞죠? 근데 얘가 0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B가 0일 수도 있고 2A-1이 0이 될 수도 있는데 실수가 아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허수일 거고 허수란 얘기는 뭐다? B는 0이 아니었을 거거든.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어주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4분의 3. B제곱은 뭐예요? 4분의 3입니다. 여기서 어렵게 막 B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답을 보니까 뭐야? G와 G바를 곱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답은 1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알았음? 요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시간이 좀 남지? 애매하게 남기는 한데, 잠깐 다른 문제 하나 좀 가지고 올게요. 소수. 뭐 방금 유형 연습하겠다 하는 거는 아니고. 자, 원래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가 그게 없어. 하이하이에. 굳이 치자면 비슷한 문제 하나는 내가 골라줄게요.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자, 지금 이거 한번 풀어보셈. 여긴 지워도 되지? 이거 뭐랑 비슷한 유형이냐면 너희들 책에는 앞에 어디 갔어? 4번이랑 유사합니다. 알았죠? 4번보다 조금 더 쉬운 단계. 그래서 37페이지는 4번에다가 같이 써놔두세요. G가 1 플러스 3i. 그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굉장히 쉽죠? 기기. 요 유형의 이름이 정확하게 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뭐 복소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시계값 구하기 뭐 이런 건가? 그랬을 거야. 자, 요거 풀어주는 기본 방법은요. 1 플러스 3i를 그냥 대입하고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처럼? 지금 유형처럼.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야? 그냥 1 플러스 3i에 역수 더하기 1 마이너스 3i에 역수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그럼 뭐예요? 통분을 하는 게 곧 분모의 유리, 실수와 동시에 진행하는 거였지. 그래서 통분 겸 분모의 실수와 진행하자. 분모끼리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분모는 뭐야? 1 플러스 9가 되고 분자는 뭐예요? 1 마이너스 3i에 플러스 1 플러스 3i. 네, 사라지고 나면 답은 얼마예요? 5분의 1입니다. 하고 끝을 내시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 이런 연산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야? 현례복소수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식을 간단하게 고친 다음에 삑사렸다.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대입하러 가기. 그때 켤레는 당연히 곱하면은 단순해지고 더하면은 단순해진 거 알고 있거든. 앞으로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대입을 한 다음 정리하지 말고 어떤 거?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 왜? 복소수의 연산 자체를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맞죠? 나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한테 내가 풀어주세요 라고 했던 아까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비슷한 유형이야 라고 했던 4번 문제. 4번 문제는 저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자주 해줄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문제 기본 걸로 먼저 갈게.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1대 그때 지금처럼 뒤에 있는 어떤 고차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제공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 너희들이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아까처럼 이제는 식이 단순해졌네 라고 하면서 그냥 대입을 냈다 합니다. 맞아요. 답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게 나중에 차수가 점점 높아질 거란 말이야. 그때도 계속 대입할 거야?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라는 저런 단순한 복소수조차 3승을 하려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식을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요? 단순하게 대입하자니 힘든 이유. 누구 때문에? i 때문에. i를 없애기 위한 식 정리 뭐야? 1을 양면에 빼줘요. 그리고 양면을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그대로 쓸 때도 많고 왼쪽으로 좌변으로 싹 다 이항을 시켜서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너희들은 마지막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뭐든 좋으니까 얘를 뭐 해주세요?
여기서 나는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서 얘를 뭐 해주세요? 나눗셈을 진행해버리는 겁니다. 자, 언제 많이 등장하냐면은 고차식,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예요. 어느 단원? 첫 단원. 우리가 아직까지 많이 못 풀어봤던 그 문제. 어떤 고차식이 있어. 고차식의 값을 구하시오.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을 제공했을 때. 뭐다? 값을 구하고자 하는 고차식을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곧 답이거든. 왜? 얘를 나는 몫의 생김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0돼서 사라질 거라서 답은 나머지 부분이 나올 거거든. 알았어? 얘를 머릿속에 생각의 틀로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이제 진행한다. 2g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3는 b제곱 마이너스 2g 플러스 1로 나눠주면 앞의 개수 맞추기 위해서 몇 배? 2배. 그럼 2g제곱 마이너스 4g 만들어졌고 상수항이 플러스 4 없던 게 갑자기 생겼으니까 1 다시 빼줘야지. 그럼 다시 한번 얘가 0이니까 답은 뭐다? 그냥 마이너스 1하고 끝. 다시 한번. 자, 이 유형 하나 가지고 이번 단원과 이거보다 좀 더 고난도 그리고 앞에 저기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를 한 방에 설명한 겁니다.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 이게 지금 2차가 아니라 고차식이라 부를게요. 고차식에 대한 값을 물어보는 형태에서 0이라는 값을 갖는 2차식을 제공을 한다면 그 녀석으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언제 또 나오냐면 고차 방정식에서 또 튀어나옵니다. 계속 수학상은 첫 단원부터 도형의 방정식 전까지는 계속해서 나오던 게 돌고 돌 거예요. 갑자기 중간고사 범위였던 거에 툭 튀어나오고 기말고사 때 1학년 2학기가 돼서 2학기가 됐는데 1학기 중간고사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갑자기 또 툭 튀어나와서 너희들이 또 계속 괴롭힐 거고 1학년 때는 계속 이게 반복입니다. 특히 수학상이 그게 좀 심하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유형 7번을 볼 건데 이거는 풀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설명 하나 하려고 해요. 너네가 아마 내가 지금 가르치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배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꼭 기억해야 할 복소수 몇 가지. 이 녀석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6개, 8개로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딱 4개. 뭐냐면 1 플러스 i가 있고요. 1 마이너스 i 가지고 만드는 4가지 녀석 잘 기억해 두세요. 딱 요 4가지입니다. 그 나머지 막 2분의 뭐 1 플러스 루트 3i 요딴 거 외우지 마세요. 알았죠? 자, 간다. 첫 번째. 1 플러스 i란 놈이 있어요. 이 녀석은 뭐 해주게 되면 제곱을 해주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얼마인지 기억나는 사람? 외워두세요. 이제 얼마? 무조건 2i입니다. 이 정도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뭐. 인데 그거 한 줄, 두 줄 더 쓰는 것 때문에 시간 꽤 잡아먹는 유형이 만들어지거든.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1-i도 역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심플해집니다.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i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가지고 만든 분수식은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 자체가 심플해집니다. 누가 만들어지냐면 둘 다 i긴 i인데요. 부호가 있어요. 그 부호는 분자의 부호 따라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외울 수 있겠음? 왜요? 라고 하면은 실수화 해보면 됩니다. 실수화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1-i를 곱할 거야. 그때 분모는 합차 얼마? 2가 만들어지고 분자는 얼마야? 방금 나왔던 마이너스 2i거든.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i 금방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산 되게 쉬운데 이걸 굳이 왜 외워? 쉽겠지만 이거 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을 엄청 많이 하게 될 거라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유형 7번에서 당신들이 기억해야 할 네 가지 복소수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지. 두 개를 더 설명하거나 네 개를 더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는데 뭐 외우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100% 너네들이 헷갈려 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요 녀석은 꼭 네 가지로만 줄여서 외워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선생 이거는 어떻게 푸는데요?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런 식으로 출발한 녀석이 있어. 앞에 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플러스 루트 3 앞에 있는 루트 3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의미 없습니다. 크게 의미 없고 문제는 저기 1 앞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어찌됐건 나는 똑같이 설명해요. 1 때 결국 물어보는 게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럼 뭐야? 폭소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의 고차식의 값 구하기.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그냥 대입을 하기에는 i 때문에 복잡하지. i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2배 하고요. 1 넘겨줍니다. 그럼 뭐 나오냐면 양변을 제곱을 해주게 됐을 때 이게 나오고 넘어가면 개수가 444예요. 그 약분을 해주고 나면은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2번 단원. 근데 고차 방정식을 또는 고차식을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고차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오메가 문제. 기억나요? 오메가? 들어봤나? 오메가? 오메가 못 들어본 사람 처음 들었어요. 손. 오메가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그 공식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풀이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냥 여기서 이거 가지고 푸는 녀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하면 된다? 복소수 g가 주어졌을 때 푸는 풀이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외우라고 하시는 쌤들은 이게 등장하면 오메가 바로 가라고 외우라고 할 겁니다. 헷갈려요. 오메가 3승에 마이너스 1로 갈 건지 오메가 3승에 1로 갈 건지.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왜 이렇게 숨차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남아있는 유형은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미 외우고 있는 것까지 보니까 별로 너희들 지금 어려워하진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좀 중요한 거, 너희들 까먹었을 법한 유형들 위주로만 좀 설명을 했어요, 오늘. 알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고요. 내일 모레 월요일날 봅시다.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는 요거 인수분해 단원. 뭔 소리야? 복소수 단원. 풀어주시면 돼요.